네,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행시에서 생딸을 무지 좋아하고 있는 김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반갑습니다. 해드릴 거는, 네네, 반갑습니다. 그, 스몰빅 책이고요. 저자는 제프 헤이든입니다. 추천받아서 이 책을 2장, 3장을 읽었는데, 간단 요약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다 주옥 같은 말들이라서, 제가 이제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장의, 머릿말은 목표를 세웠으면 잊어버려라입니다.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집중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강요하고 괴롭혀서 계속 노력하게 하는 것이 목표를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시식 테이블에서 24종의 잼이 있었고, 6종의 잼이 있는 날이 있었대요. 그 실험을 했더니, 관심은 24종에 있는, 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매출은 6종류의 잼으로 판매했을 때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사갔대요. 그리고 24종이 있을 때는 10명 중에 9명 구경꾼이었고 1명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고 싶은 것을 고르게 하기 때문이다. 하고 싶다를 해야만 한다로 바꾸면 된대요. 그러면 제 시간에 끝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과제가 되고 그래서 하루 일과 자신만의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틴을 하게 되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로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 사이가 너무 멀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보시면 시작점인 거고요. 저기는 목표 지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지점을 멀리 보면 지금 나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저기 사이가 너무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체중을 20kg 줄이는 것이 목표래요. 그런데 이번 주에 500g밖에 줄지 않았으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여기하고 저기가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은퇴 자금이 10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 달에 어, 100만 달러밖에 모으지, 이게 조금 모았다고 하는 건데, 100만이 10만 달러일 거예요, 아마. 조금 모은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기가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껴진대요. 그래서 꿈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여기하고 저기 사이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목표를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그것을 제대로 겨냥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 그렇다면 목표하고 과정은 또 어떻게 다를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많이 들어서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예를 들자면, 이제 아놀드, 혹시 기타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세요? 오케이. 막내가 마루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혹시 들릴까 싶어서. 영화 배우가, 안, 10대, 안 들려서 좀 아쉽네요. 예. 따라 그렇게. 10대 시절부터 이 우승의 꿈을 꾸었대요.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이제 연속 우승을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봤더니 하루하루 반복적인 훈련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운동을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올림피아에 한 걸음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체육관에서는 그 대회의 우승에 집중하지는 않았대요. 그냥 오로지 매일매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래. 친구는 아니죠. 이 할아버지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이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운동 횟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목표가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생딸 회원들도 다 목표는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그 목표를 하루 일과에 녹여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목표는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그 과정에만 이제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대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의미 있는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또 있다. 목표에서 의미를 찾거나 만들려고 할수록 목표 달성은 힘들어진다. 목표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의미를 하루 일과에 일과와 일련의 과제에 몰입하는 결과로서 생긴다. 작고 반복적인 성공에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의미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단계에 집중할 때 꼬린 지점이 보인대요. 어, 이제 책을 그대로 사진으로 옮겨왔는데요. 꿈을 크게 꾼다. 목표를 크게 정한다. 큰 목표에 몰두하기로 결심을 한다. 목표에 도달하게 해줄 과정을 만든다.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 말을 주문처럼 기억하자. 자, 마이크를 껐는데 맨 마지막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를 세운 목표를 후에는 세운 후에는 잊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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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 목표를 세운 다음에 잊어버리래요. 자, 과정만 보면, 이미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래요. 현재 상태와 궁극적인 목표로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을 매일 꾸준히 하면서 과정에 충실한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복적이죠. 과정에 충실하면 발전이 있고, 그러면 성공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스스로에게 주는 피드백도 마찬가지. 자신의 결과와 기대를 비교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비교 대상. 이 가로는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나의 생각이라면 절대로 만족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쪼그라져 있는 나를 볼 때 너무 기운이 빠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따라잡지도 못하고 비교될 수도 없고, 따라서 자신에 대해 끔찍한 기분이 드는 거죠, 저도. 아, 진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목표를 잊어버리라는 거고요. 이제 이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조회수만큼 원고료를 주는데, 조회수 하나당 돈은 0.0095센트. 를 준대요. 그러니까 조회수 천 명이 들어와도 9.5달러.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400원이더라고요. 1,2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상한선이 있는데 1만 달러. 약 12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상한선을 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할까? 이거를 할까 말까? 도박을 할까 말까? 그러다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목표는 한 달 조회수 105만 찍기. 그래서 몇 주 동안, 그냥 이제 매일매일 충실한 거죠. 그래서 1,000회 미만 조회수를 기록했대요. 그리고 100만에는 영영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속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목표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에 초점을 맞췄고요. 첫 달에는 3만 5천 명, 다음 달에는 10만 가까이, 그 다음 달에는 30만, 그 다음 달에는 90만, 5개월째 210만을 기록했대요. 당시에 최근 몇 년 한 달 동안 평균 조회수가 150만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하루를 보면서 바뀐 것이 없었대요. 매일 똑같은 루틴을 실천했으니까 바꾼 것은 결과뿐이다. 어느 정도는 나도 바뀌었고, 루틴이 충실한 덕분에 기술과 전략이 향상되었고, 원대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신감과 끈기도 커졌다. 이 말이 저는 참 와닿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루틴을 하다 보면 전략이 바뀌게 되거든요. 기술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상이 되면서 점점 목표치에 갔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이분이 목표를 가려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뭐든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감이 가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나열을 했는데요.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듣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 어, 당연한 건데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남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진정한 관계를 만들려면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래요.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래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으로 확인을 하래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잘 들었으니까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잘 들어서 너를 이해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통제하지도 않고, 여섯 번째 호감을 주는 사람은 설교도 하지 않는데, 잘났다고 막 그러지 않는, 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새 친구를 사귀거나 더욱 친구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새 친구를 사귀거나 더욱 좋은 친구가 된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요. 과정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음. 자, 문제는 또 접근법에 있대요. 일단 목표를 선택하고 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에만 중요성을 갖고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과정을 만드는 이제 8가지 단계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1단계는 목표를 정한다. 목표를 그러니까 잊어버리라고 했지 정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은 거다. 목표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단계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하루 일과를 선택해라. 불안은 제쳐두자. 불안하죠. 될지 안 될지. 근데 현재 자신한테 맞는 체력에 맞는 과정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과부하되지 말고. 쉬기도 하고. 네, 셋째. 3단계는 필요하다면 매우 매우 구체적인 루틴을 설정을 하래요. 이번 주에 3일 조깅하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요일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얼마의 속도로 달릴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고요. 4단계는 일정표를 다듬는다. 모든 훈련에는 시간이 걸린대요. 현재의 일과의 변화를 주어야 되니까 과정을 따르기 위해 현재의 일과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루틴에서. 그래서 일정표를 손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대부분 뭐 제가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성공 머리로는 다 하고 싶어. 좋죠, 좋죠. 근데 몸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치를 너무들 모르더라고요. 5단계 하루 계획을 세워라. 6단계 실행에 옮긴다. 비교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6단계에서 오늘도 잘 해낸 자신을 꼭 칭찬해주자. 감사일기도 그런 종류의 하나일 것 같아요. 7단계, 루틴이 문제점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전략이 바뀌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일정표를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라. 8단계, 성과에 따라서 변화를 준다. 주간 계획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일간 계획표가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물론 하다 보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변화를 주라고 합니다. 부담 없는 루틴으로 30일 동안 이제 5kg를 감량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한 두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78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세세한 거 제가 안 넣었고요. 이 5kg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단식으로 시작하기, 일어나자마자 운동하기, 식사 15분 전에 아몬드 4알 먹기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과정의 모든 단계를 또 지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쏠쏠하게 재미있다. 쏠쏠하게 재미있다는 제 얘기예요. 해봤으니까. 진전이 아니라 과정에 주목하고 목표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어, 뭐, 기도하기, 성경 읽기, 영상 하나 보기, 미팅에 참석하기, 이런 것들을 나열해가지고 네모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월요일 날에 참석했으면 이게 빗금 치는 거. 빗금 쳐서 내가 얼마를 해냈나,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계획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바보야. 문제는 목표가 아니라 접근법이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는 잊어버리되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대신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 보면 할 수 없다 대신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는 61% 된대요. 근데 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3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을 빼먹을 수 없어. 대신에 오늘 운동을 빼먹지는 않아. 이렇게 할 일을 할 일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 일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약간 조금 건방진 것 같기도 하는데 단호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시간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호하게 하라는 거죠. 제가 2장 아까 3장 넘어갔네요. 3장 계속하고 있었네요. 2장이 2장과 3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2장, 3장을 읽어보면서 이제 이런 거겠구나 싶어서 메모를 했어요. 목표를 세웠으면 잊어버리되 목표를 향한 하루하루의 루틴, 즉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해서 저도 오늘 아까 지금까지 이제 제그 핸드폰 주소록에 있는 명단들을 이제 교회 식구들 빼고 다 이제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거를 줄자로 다 이렇게 쳐가지고, 해서 뭐, 보험의 상중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한테 무엇을 알릴 것인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오늘 세우고, 네, 오늘까지 명단 작성을 하고, 내일은 이제 하루 루틴을 그동안 해오긴 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루틴을 가져갈 것인가 해서 내일은 그거를 계획해서, 월요일부터는, 어, 5 액션. 5 액션이라는 거는 5명을 만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전에 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리듬이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획을 이제 4월 달에는 5 액션을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워밍업 해서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발표한 거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 중지하면 네, 되죠. 네, 공유 중지하시면 됩니다. 와, 목표를 세웠으면 잊어버리되 목표를 향한 하루하루의 루틴, 즉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부터 시작하자. 그래요. 우리 이민기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책을 읽었으면 읽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제가 원래 적용을 잘해요. 잘 따라해요. 그러니까 어, 그 말씀 들어도 적용을 즉각 순종해요, 그냥. 적용을 잘하는 거하고요. 실행하는 거는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용하고 끝내요. 적용과 실행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지 소장님은 액션 플랜을 세워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이게 이제 적용은 생각만 해도 적용이 돼요. 생각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적용이에요. 근데 액션까지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멋지네요. 저도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뭔가를 하면, 내 생각을, 이게 우리 이민규 교수님 책에 보면 Think and Action이라고 어, 실행이 답이다도 뒤에 가면 그게 있어요. 생각하고 실행하라. 꼭그 챕터 뒤에 그런 거를 넣어놨는데 그러네요. 우리 이용규 선생님 실행이 답이다 그 리뷰를 그러니까 챌린지를 혼자서 다 끝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실행을 딱 액션 플랜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는데. 근데 글쎄 그 챌린지를 하면서 그걸 다 마무리했을 때 그게 이제 제 몸에 체득이 돼가지고 어
자동적으로 습관화가 돼서 계속 이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챌린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했지? 하는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때가 있더라. 그 실행이 답이다라는 그 내용이 결국에 여기서 얘기했던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잊어라 하는 이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 점이 없지 않나 있더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이 계획만 세우고 목표만 잘 잡았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게 아닌 그 큰 목표일수록 이루기가 어렵고 작은 목표일수록 잘게 잘게 쪼개서 작은 목표를 이어 나가면은 큰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서부터 큰 목표를 잡아가지고 어, 중도에 포기를 하고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시도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어,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 없이 한 달이 가고 몇 개월이 가고 1년이 가더라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거 챌린지를 하면서 결국에 어, 실행이 답이다라는 그 내용이 저한테 체득이 된 게 블로그, 유튜버, 그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거, 사진 찍는 거, 그리고 플래너 쓰는 거. 이게 결국에는 남한테 내세울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고갱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국에 비하면은 건더기라 그럴까? 그런 게 나한테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무기가 하나 장착이 됐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거기에 끝나고 나서 계속 습관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뭐 질문이 답이다. 모닝 퀘스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어, 저기 더 마인드를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안 하면은 이상하더라. 습관이 계속적으로 가게 돼가지고 뭐 별 내세울 건 없지만은 일단 그게 무게가 장착이 돼서 계속하게 되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짜 그러네요. 이용규 선생님도 그 실행이 답이다를 시작으로 블로그 쓰는 거, 유튜브 하는 거, 동영상 만들고 사진 찍고 플래너는 워낙 오래 전부터 쓰셨어요. 지금 2000일이 넘으셨을 거예요. 한 2000, 한 4, 500일 되지 않았나요? 저희 지금 처음에 예, 오늘 2673일째인가? 2600일이 됐구나. 저희 만날 때가 제가 1900일 정도 될 때 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벌써 그 뒤로 만 2년이 훨씬 넘어갔으니까, 그러네요. 이 그 2600일이 넘었네. 카운팅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나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 이제 집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썼는데 왜 내가 들고 다니지? 그 집에 하나 놔두고 여기 하나 놔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집에 플랜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구글 킵이나 음, 구글 칼렌더를 이용해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써나가니까 어디에서 열어봐도 이게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게 음, 좋더라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어, 꾸준한 실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 우리 뱃쌤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가장 여기서 계획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저일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좀 시간이 빨리 가요.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어진 시간으로 많이 가서 저도 좀 이제 그런 계획도
계획도 세우고 싶고 하는데 그게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습관 되기까지가 되게 힘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 해버릇 하다 보니까 그런 하루 일과를 이렇게 쪼개서 시간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채워 넣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고민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음,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많고 또 올해는 제가 이것저것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정말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니까 제가 그냥 정말 월일 시간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 좀 있으면 일 월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계획을 잘 세우고 지내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제 그게 고민이긴 하죠. 그래서 어 이제 다시 또 학교를 가고 과제가 있고 뭐 영상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월화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금방 시간이 뭐 목요일 금요일 되다 보면 주일까지 들어야 되고 과제가 매주 있고 시험이 매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에는 이제 그런 학교에 관련된 일이라도 잘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세속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게으르게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 말은 뱃쌤이 게으르다고 하면, 아, 저 아, 게을러요. 저희 신랑한테 그러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게 많으니까 빨리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뱃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거, 관리하는 게 이제 조금 더 하면 성과가 더 잘 나지 않을까. 그런데 학교는 저는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저 이용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루틴을 잡아주는 일을 할 거는데 그것 때문에 지치지는 말아야 돼. 그래서 지치면 다른 것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범위 내에 늘 얘기하지만요. 1등 하려고 애쓰지 말고 즐기려고 끝까지 내가 완주한다고 재밌게 끝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자빠지고 제가 포기해버려요. 그랬잖아요. 올해 저의 문장은 완벽이 아닌 완결. 맞아. 그게 제가 이제 이야기할 게 그거예요. 일장에서 이야기할 게 완벽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과정을 즐기라고 이야기하는 일장에서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끄럽죠? 아니, 소음 안 나는데요? 그래요. 이 방을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은 문을 꽉 안 닫고 가요. 이게 그 문이 꽉 딱 소리 날 때까지 잡아 당겨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저희 장모님 오늘 한 달에 한 번 모시고 나오는 날이라서 여기 와 있는데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올게요.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냥 장모님 만나고 왔다고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만나러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용규 근데 선생님이 시간이 제일 빨리 가실까요? 다 나이대로 속도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아유. 화살로 쏜 것처럼 빨리 가는 세월이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월일 그렇다니까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음. 아니라 월일. 그러니까 근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다르고 이제 하여간 그래요. 그래 좀 이게 오늘 모시고 병원에서 모시고 나오면서 또 그러는 거야. 이제 그 차는 두 대가인데 저희 차에 탔어요. 저희 부부한테 니네들이 이제 저희가 막내니까 막내가 애쓴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바로 들어오려다 오늘 날이 그래도 꽤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항상 옛날에 건강하실 때 이거 끌고 거닐던 호수가 있어요. 새로 그러니까 이 집을 분양받고 이 집에서 에, 눌러 앉아서 못 살고 병원으로 가셨으니까 전에 집에 있을 때 병원으로 가시고 이제 병원에서 늘 여기 나와서 살 거라고 내 방에 살 거라고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요번에 추석 아니 설 지나고 앞에 계신 분이 95세신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되게 많이 다운이 되셔서 지금 제대로 걷질 않으셔서 그래도
지난달에는 명절 때는 막 그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형도 명절이라 그 일을 봐야 되는데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명절날 밤에 저희 동서하고 같이 여기 올라와서 같이 1박 2일 더 지내다 갔는데 근데 요번에는 정신은 조금 괜찮으신데 걷질 않으셔가지고 저 화장실 가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부추겨 줘야 된다고. 이제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 요양병원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계속 누워 있게 하거든요. 일으켜 세우질 않으니까 힘드니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요번에도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저희 박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날 좋은데 어머니 모시고 그 커피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면 그 항상 가시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가는 카페가. 그래서 저희끼리만 가면 모시고 가서 그런데 요번에 또 이제 처형하고 같이 가니까 가자래서 카페 가고 그 저기 호수가 이렇게 카페에서 호수가 딱 보여요. 호수가 이렇게 햇빛이 반사하고 호수 위에 다리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추운데 가실까요? 그랬더니 조금 더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같이 있다가 왔는데 하여간 그래도 집에 와서 또 음식은 잘 드시고 땡깡 안 부리니까 뭐 그거는 감사한데 하여간 또 계실 동안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매달 형제들이 모여요. 육남매인데 육남매가 매달 모여. 그러니까 그래도 이 형제분들이 감사하죠. 누구 하나 안 빠지고요. 부부가 다 와요. 그래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살아계신 동안은 끝까지 우리가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 이야기 하냐고 10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화면 공유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발표할 부분요. 어, 그 1장이고요. 1장은 요거 프롤로그 한번 조금 먼저 보고 갈게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생각보다 잘 이게 뒤에가 뭐가 잘렸어요? 할 수 있다겠죠. 이게 맞나요? 이거 이렇게 도치법으로 쓴 거 아니에요? 네, 도치법? 맞아요. 예, 도치법으로 쓴 것 맞네요. 같은데? 네. 생각보다 잘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아, 그러네요. 도치법이네요. 여기 도치 선생이 여기 나왔네요. 네, 동기부여는 결과다라고 힘들게 불씨라도 튀어야 불꽃이 타오는 것처럼 일단 동기부여를 하고 이를 불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들은 뭐가 다른 거지? 바닥에서 시작하면 작은 성공을 즐길 기회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이걸 보면서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우리 여기 1인 기업도 온라인에서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당신 1,000만 원 벌기 쉽다고. 근데 그 1,000만 원 지금 버는 사람은 그 10만 원 벌 때부터 만 원짜리 하나 벌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그때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요. 1,000만 원 버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000만 원의 현혹이 되어서 가는데요. 1,000만 원, 만 원 버는 거 못 해보고 1,000만 원 버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만 원 버는 거를 강의를 하면요. 아무도 안. 근데 그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은 성공을 정기적으로 맛봐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성공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만 보고 쫓아가요. 가다가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쟤 같은 사람이 아닌가 봐라고 포기하고 떨어진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쟤도 나처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한 사람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그때는 힘든 줄 몰랐다. 힘들고 있잖아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한강 다리 위에 가고 소리치면서 울고 이랬던 이야기는 거의 안 해. 그거는 그냥 한마디 딱 하고 지나가.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 잘 안 해요. 지금 성공할 때 1,000만 원 버는 플랜만 얘기해 준다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1,000만 원 버는 플랜 아무리 1억 버는 플랜을 갖다 줘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고 그런 근성이 안 길러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스몰빅이 책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여기에서는 그거를 큰 것보다 아니면 쪼개래요. 그리고 작은 거를 매일 하는 거, 루틴을 만들어요. 여기 스몰빅에 저는 키워드 하나를 뽑아내라고 하면 전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루틴. 매일 하는 거. 그래서 스몰빅을 보면서 루틴이라는 말을 제 마음에 이렇게 심게 한 책이 스몰빅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바로 다음 걸음에 집중하자. 저 목표에 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걸음. 그래서 성취는 한 조각의 만족과 충만함,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정한 후에는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만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음미하면 매일 기분이 좋아진다. 오늘 계획된 일을 하면 당신은 승자래요. 지름길은 없다. 힘든 길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했죠. 닥터 슬럼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늘 연속 극인데 오늘 최종회를 하더라고요. 슬럼프가 있어요. 그 슬럼프가 있는데 늘 슬럼프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그 힘든 과정을 보내요. 그러다가 어떻든 좋아지고 마지막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진단을 마지막 진단 한번 해봅시다. 오늘 진단 한번 다시 해봅시다. 했는데 진단을 딱 끝나고 나서 의사가 처방을 내려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는 저에게 저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과거에 똑같은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의사가 주인공에 씩 웃더라고요. 그거를 느낀 거고요. 받아들인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된 거보다도 작은 거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나를 인정했어라고 하는 작은 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게 어, 자기를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장에는 동기부여가 갑자기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그러면서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불꽃 위를 걷는 이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는 이유가 불꽃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런 얘기예요. 불꽃 위를 걷는 거는 단 한 번의 사건일 뿐이다. 동기부여 강연도 그렇다. 그러면서 동기부여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동기부여가 힘든 일을 도전할 열정을 지속적이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불꽃이라고. 동기가 강할수록 당연히 더 큰 노력을 쏟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동기는 결과라는 거예요. 동기는 자신이 이미 해난 일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저자는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키워줄 방법이 있다? 그거는 뭐냐? 그냥 자신감이 커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이제 또 우리 잠재의식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커피 한 잔에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잠재의식 100일간 챌린지도 해봤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나나나 요법.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지 다른 게 키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기는 뭔가를 하게 만든 힘이나 영향력인데 진짜 동기는 언제 생기냐면 뭔가를 시작한 후에 생긴다. 그래서 동기는 수동. 옆에서 누가 동기부여자 해가 해줘서 동기가 되는 거 그것도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몸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것. 이 습관이 지금 우리 아까 이용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실행이 답이다를 통해서 습관을 해나가면서 이제는 이것이 나의 일상의 루틴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시작을 해야 뭐래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땀을 흘리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에 되게 많이 이제 감동을 했어요. 우리 뭐 혜지 소장님은 늘 외치는 이야기겠지만, 어, 저는 항상 생각한 게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이자가 높은 것부터. 그래서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재무 컨설턴트들은 싸더라도, 이자가 가장 낮더라도 금액이 적은 것부터 갚아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억짜리 빚을 먼저 이자가 높은 1억짜리를 갚아서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주인숙 선생님이 지금 배터리가 떨어졌대요. 그 카톡이 올라왔네요. 네. 우리 그 이자가 그 높더라도 아니 낮더라도 적은 거부터 갚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한 건을 완전히 갚았다라는 성취감이 든다는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것부터 자꾸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문이 또 안 닫혔습니다. 네, 종종 그래서 종종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좀 써봤어요. 내가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써봤는데 사실은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말을 안 할까 하다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 유튜브나 쇼츠를 보는 일이 저도 제가 늘 다짐하는 게 쇼츠 보지 말자. 내가 쇼츠를 찍어서 요새는 뭐 때문에 이게 쇼츠를 보기 시작하냐면 사람이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지금 갑작스레 한 500명에서 지금 1100명으로 한 달 사이에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특별한 영상도 없는데 늘어나고 조회수가 뭐 특별한 영상도 아닌데 조회수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막 하고 났는데 지금 또 그 18명이 또 이렇게 새로 제 거를 팔로우 했네요. 오늘만도 한 5, 6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니까 그거 보다가 뒤로 넘기면 뭐가 하나 휙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넘기다 보면 갑작스레 뭐 30분, 1시간 확 지나가는 거야. 그 15초 보다가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유튜브, 쇼츠, 틱톡.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 내일 하면 되지 하고 미루어서 핑계 때문에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써놨어요. 간절함이 좀 결여된 거 아닌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이 배가 좀 덜 고프군요. 예,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제 휴대폰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쭉 적어 놓고요. 그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거를 위안을 삼으려고 다시 파랗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뒤로 미루면 돼요. 이게 일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차라리 다 싹 지워버릴까? 아니면 그걸 해버리면 내가 한 단계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참 그게 그, 네, 하여간 그래요. 종종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들 제가 네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 좀 개선을 해보려고 나름 책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개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개선을 하고 성공의 기쁨을 보라고. 이게 이 책에서는 동기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아예 수정하면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야 되겠어요. 예, 이거 자체가 예, 동기부여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라고 합니다. 작은 개선이 가져다는 성공의 기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 성공의 기분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공이 결국 뭐를 한다고요?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주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 과정이 점점 쉬워진다고 합니다. 결국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켈리체의 그 책 있잖아요. 웰싱킹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상의 켈리체 영상을 보면 잠깐만요. 제가 그 시끄러우신지 모르는데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문 좀 또 닫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16억인가 하여간 빚을 지고 나서 집안에서 짱 박혀서 나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살이 찌고 어느 순간인가 이러다가 그 죽으려고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나가서 운동을 하자. 근데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힘들어 시절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신발을 신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문을 열고 밖에 가서 첫날은 한 발짝 걸고요. 두 번째 날은 두 발짝 걸고 그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8km를 달리는 것보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힘들다. 20쪽에 달하는 기획서를 쓰는 것보다 책상에 앉기가 더 어렵다고. 그리고 20명에게 전화를 거는 것보다 전화기 집어드는 거. 이게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혜지 소장님은 더 잘 알 거예요. 그죠? 20명에 전화하는 것보다 이게 들고 아까 5명씩 매일 그 5 액션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획은 세울 수 있어. 근데 실제로
한 명 만나는 거. 그 한 명만 만나면 나머지 네 명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한 명 만나는 게 두렵고 떨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동기가 계속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그냥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공이 결국은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 결함을 인정할 때, 그때 변화와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저는 여기서 이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자존감의 증가가 아닐까, 커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나를 인정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나를 인정하지 않,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약한 거를 인정하기보다 그거를 감추는 일을 저는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인정하는 거. 여기서 보면 작은 성공부터 도전해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이,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작은 성공이 이 뒤에 가보면 결국 루틴이. 그러니까 팀 피르스가 좋아하는 거 우리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는 블로그나 온라인에서 이런 얘기는 좀 엄청 많이 줄었는데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한동안 이 온라인상에서. 근데 그 진짜 메시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팀 페리스가 이야기하는 진짜 4시간만 일한다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성과가 시간당 성과가 10배라는 거예요. 10배. 이거를 늘리지 않으면 4시간을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4시간만 일하고 남들 8시간, 10시간 일하는 거에 돈을 벌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난 실패했다. 하지만 깨닫게 되었다. 첫째,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했다. 예전에 해본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덕분이다. 성공을 해보았기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은 준비해서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는 원동력은 뭘까요? 라고 이 사람이 하면서 그거는 바로 작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반복되는 성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순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감은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지름길은 단순한 일을 할 때는 유용하대요. 지름길은. 근데 복잡한 기술을 익히거나 할 때는 이럴 때는 쓸모가 없대요. 우리는 지름길로 가면 뭔가 일이 빨리 끝나고 하니까 되게 그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책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름길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단기적인 성공은 결국 후회를 하게 되고요. 단순한 일은 유용한데요. 지름길은 높은 생산성에 대한 대가가 따른대요. 후회하는. 그리고 복잡한 기술에는 안 맞는다. 커다란 목표에는 쓸모가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나는 어떤가라고 나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도 지름길만 찾아서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끝까지 있기보다는 중간에 그만둔 일도 진짜 많거든요. 그럼 나한테 안 맞는 일인 것 같아. 이유야 되게 많아.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그만. 근데 내가 몇 가지 일해서 그만둘 때 항상 저한테 위안을 준 거, 이거를 위해서는 이런 도구가 더 있어야 돼. 근데 나한텐 그게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포기한 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반성 되게 좋아요, 그죠? 반성만 해갖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일에서 얻은 동기부여와 자신감이 다른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잘하면, 한 가지를 잘하면, 그러면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 표에 있는 거, 지름길에는 높은 생산성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지름길은 단기적인 성공을 가져올 줄 모르지만 결국은 후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뒤에 보면 또 여기에 대한 답들이 있어요. 이제 루틴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이제 이런 예가 나와요. 우편실에 입사하고 직원이 나 말고 20명이나 더 있었대요. 그들이 9시에 출근하면 나는 7시에 출근했대요. 그들이 6시에 퇴근하면 나는 10시에 퇴근했대요. 눈에 보이는 거는 모조리 읽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을 했대. 근데 저자는 이거를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루틴이 아침 7시 출근이에요. 제가 요새 그 회사가 남양주하고 포천하고 합쳤어요. 그러면서 직원이 한 20명 이내의 직원이 움직이다 갑작스레 한 40명 정도 직원이 됐어요. 차도 예를 들면 이쪽에 20명이었고 그러니까 20 몇 대가 있었는데 40대에다가 거기에 회사차가 15대인가 돼요. 그건 다 트럭이에요. 그게 들어오니까 옛날에 있었던 데보다 여기가 2배 정도 공간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작아 보여요. 그래서 차를 밑에 있는 지금 공장이 안 들어가는 그 창고 동에다가 거기 마당을 빌려서 한 20대를 글로 뺐어요. 그래도 북적거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굿모닝생을 들어오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월, 목, 금 이제 회사 출근하니까 그때는 7시에 회사를 출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6시 반에 바로 회사로 가니까 좀 늦으면 7시 15분.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화면을 켜고 그러는데 어, 일찍 가서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해 보려고. 금요일 날은 제가 8시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 출근하기 전에 제가 먼저 출근해 있는 거죠. 주차장도 확보도 하는 것도 있고, 내 자신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루틴이 가져올 변화. 근데 재밌어요. 그게 그렇게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되게 당당해져요. 근데 집에서 굿모닝 생글을 하고 가면 9시 땡해야 들어가요.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회사에서 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매일 출근하니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돼? 라고 혼자 또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이제 아예 겨울에도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죠. 전에 새벽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겨울은 진짜 추워요. 가면 그런데도 그렇게 해보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이제 날씨 따뜻하니까 뭐 추워도 관계없잖아요. 제 방에는
에어컨, 히터 다 들어오는데 빵빵하게 틀으면 되는데 지금 마음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 끈기도 재능이다. 롤링 스톤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어, 이게 미국에 뭐 선정하는 100인 중에 11위래요. 이 사람한테 물었대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다 보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새 열정에 빠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성공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성공은 어떻게 되느냐? 성공에 이른 다음에 확실해진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 진짜 이유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래요. 나는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가다.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가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했다. 이러한 존재적 생성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대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동기를 부여하고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작은 성공이.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것이 쌓여서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오늘 할 일만 생각하자. 요새는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어 저만의 이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이렇게 저의 업무 일지 최근에 3월 들어서 이제 거의 쓰기 시작했어요. 중요 업무 그러면서 하루 일과표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이거를 쓰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저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기록하게 되니까 노트에다 쓰는 것보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 우리 이은규 선생님이 구글 캘린더에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노션에다 쓰면 휴대폰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구글 독수로 쓰기도 해요. 구글의 워드 기능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리가 안 돼. 노션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인덱스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폴더 기능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런 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매일 새벽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나의 하루에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제 거, 우리 청년부 거 해가지고 아침에 혼자 거기에서 불 꺼놓으면 저만 휴대폰으로 다 가장 약하게 해도 불이 비쳐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그거 갖고 읽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막 생각날 때마다 또 받는 거 그런 거 적어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저만의 이제 루틴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런 게 하루 일과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오늘 할 일에 충실하자. 그리고 오늘 거래처가 아니라 저는 이제 새로운 곳을 이렇게 개척하는 거니까 한 곳이라도 한번 방문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오후가 되면 2시든 3시든 나갑니다. 그래야 되니까. 아까 우리 김혜희 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5 액션처럼 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하고요.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성공하고요. 또 동기부여가 되고 또 성공하고 이것이 존재적 생성이 될 때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루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루틴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결국 동기부여가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제대로 실행하는 작은 발전이 있으면 동기부여는 물론 자신감도 커지고 행복도 커진다고 합니다. 과정이 되풀이되면 실력과 과정이 되풀이되면 실력과 자신감 그리고 동기부여 또 나날이 커진다고 합니다. 7장은 제가 그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아서 이건 간단하니까 다음 주에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발표는 7장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 모든 것이 쭉 넘어가면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루틴이라는 단어 이거를 어떻게 작은 성공을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꾸준히 이뤄내는 루틴으로 내 거를 만드는 것. 자신의 루틴이 가져올 변화. 이거를 한번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꾸준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이제 제 생각을 좀 바꾸고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월, 목, 금은 기도에 갔을 때 돌아와서 운동하러 안 가고요. 집으로 바로 들어와서 아침 먹고 바로 그냥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 와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저의 이제 이 루틴을 바꿔서 제가 있는 공간에서 제 스스로 저를 스스로 제가 먼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남들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바꿔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작은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그래 그렇게 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야라고 하는 그런 되게 감사한 일이 생기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분이 박사 논문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어, 제가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준 대로 그것이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어제 교수님 미팅하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되게 제가 거꾸로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게 아니야. 그러고 이야기가 들었으면 서로 힘든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게 돼서 제가 세 가지 안을 이렇게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어 줬는데 그것 중에서 한번 어떤 안이든 좋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제 전화 받으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왜 뭔가를 이렇게 멘토링 해드리고 코칭 해드렸을 때 그분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좋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안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또 그래도 뭐 이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해지 소장님 또 한 말씀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또 2, 3장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지 않으실까 네. 해서. 네. 그 루틴이라는 게 이제 2장, 3장에서 그냥 언급만 됐는데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다룬 것 같고요. 저도 보험회사 딱 들어와서 코칭 시작하면서 보험이라는 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고객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만의 그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1차 할 때 뭐 하고, 2차 할 때 뭐 하고, 3차 할 때 뭘 가르쳐야 되겠다. 어디까지는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딱 들어오면은 뭐 처음에 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런 루틴 진짜 그런 시스템 루틴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저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를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루틴을 자기 거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스몰빅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주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고, 어, 일장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좀 읽기가 되게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장을 좀 읽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그 정성덕 선생님, 네, 정수 선생님 좀 바쁘신가 보네. 우리 뱃쌤 또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죠. 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하운, 오늘 하루 음, 운동. 음, 음, 그래가지고 음, 음, 음. 그렇게 소소하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오늘은 뭐 이몰킥이 아니면 푸시업 3개였는데 내일은 4개, 5개 이렇게 한 개씩 늘려가기도 하고 어떤 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해낸 거에 대한 기쁨 그래서 챌린지 같은 거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코로나 때 예, 맞아요. 그런 예. 소소한 거 뭐 그러니까 저도 그때 챌린지 이제 무조건 밖에 나가서 걷는 건데 인증 사진이 뭐냐면 운동화 신고 서 있는 자기 발을 찍어서 올리는 거였거든요. 음, 이제 켈리가 정말 운동화 신고 일단 나가는 것부터 시작했듯이 일단 신발 신고 음, 나갔으면 걷게 돼 있잖아. 그 찍으려고 신발만 신고 그냥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타이탄의 도굴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해군 음, 제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는 것부터 침대 정리하는 음,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건 음, 소소하지만 네가 오늘 하루 승리자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공한 음, 거잖아. 내가 이불 자리 겠다는 거 성공했어. 그래서 정말 거창한 것보다 정말 매일매일 소소하지만 좋은 습관으로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아유, 겨우 이게 뭐라고가 아니라 그 겨우가 잘 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부자리에 대한 거는 뭐 어차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지만 그래도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가 보다 했었지만 저도 타이탄의 도구들 입고 나서부터는 왠지 이부자리를 정리 안 하고 나왔을 때는 이제 깨름직한 거지. 왠지 그렇잖아요. 왠지. 그 사서 이불만 딱 펴서 이렇게 해놔도 뭐 안 해도 그냥 그 이불만 쫙 펴놔도 정리가 되는 건데 괜히 캥기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아이 귀찮아도 그래 내가 이불 한 번 펴야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작은 거 하나로 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큰 일보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보다는 컨트롤할 수 있는 쬐깐한 거 진짜 눈꽃만한 거라도 하면 눈꽃만큼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해냈어 이런 거 작지만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저도 아침에 가서 저기 매일 3분 책 읽기가 그게 있잖아요. 매일 하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안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욕심을 부려. 3분 하다 보면 있잖아. 어떨 때는 진짜 세 쪽만 읽을 때도 있어요. 읽다 보면. 그래서 10분으로 바꿔놓고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또 그냥 지나가 버려. 하루가 1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1시간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3분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윤규 선생님 이제 저희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책의 일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인문이기 때문에 그하고 들어가는 말 이 부분이 또 도치법을 써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잘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맨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참 아니 쉬운 책을 이렇게 어, 오래전에 썼구나. 그걸 왜 안 봤지? 이게 이제 그 19년도에 나온 책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읽어본 게 어, 좀 아쉬웠다. 지금이라도 읽게 돼서 다행이었다. 그 내용이고, 어,
이 책은 제가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어, 저 저한테 맞춘 책이다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거를 좀 칭찬해 준다 그럴까? 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구나. 결국에는 네네. 음, 네. 루틴화해서 가는 거, 작은 성공을 이루어서 계속 꾸준히 끈기 있게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 결국에는 어, 이 재능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지 않았겠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재능, 1년 365일 블로그를 한 개 이상씩 올리는 이런 재능, 뭐 이게 어, 남들은 아이고 그까짓 것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끈기가 결국에는 루틴을 만들어주고 재능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얘기거리도 풍족하고 그리고 내가 지어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장, 3장 요 나눈 얘기도 목표는 어, 이루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뭘 하려고 했던 거가 중요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일장 말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힘이 중요하지 왜보다는 어떻게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어쨌거나 어, 과정이 지나면은 목표는 존재의 일부가 된다. 굵고 위를 걸으며 동기부여를 되새긴다고 그런 것은 이제 지부치우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웃게 되는 이런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혜지 소장님 뭐 알려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 그 유튜브 쇼츠. 아, 그 하여간 나중에 한번 링크? 봐요. 링크? 예, 우리 네, 아니 링크 아니 아니 아, 어떻게 올리는 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 올리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올리는 거. 이제 올리신 거? 김일 대표님 아, 뭐 쇼츠도 뭐 아, 그냥 별거 없어. 요새는 소리는 안 지르시는데, 맨날 옛날에는 소리를 지르셨는데, 요새는 소리는 안 지르시더라고. 요새는 전봇대에 있는 전봇대 가로등에 있는 천상병 시인의 그러니까, 시를 읽어주고 있어요. 응, 그리고 요새 이제 다서전 쓰기에 대해서 지금 음, 하나씩 그거를 또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매일 지금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쇼츠로다가 아니 저기 틱톡에 올려놓고 있고 유튜브 쇼츠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누가 예, 끈기 하면 우리 김일 교수님하고 이용기 선생님,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딱 제가 끈기 하면 세 사람이 생각나거든요. 김일 교수님, 이용기 선생님, 그리고 저기 이모건. 아, 그분도 블로그를 지금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수영도 하루도 안 빼고 뭐 몇 년을 하셨어요. 뭐 5년인가 10년을 했대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끈기의 대명사. 그럼 딱 세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예, 네. 진짜 그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지금 뭐 감사일기 6천일 넘게 쓰신 분도 있고요. 예. 우리 그러니까 누구죠? 그분이? 엄지덕 최덕분, 고디. 고디, 예, 예, 세덕분. 최덕분 대표 말고 저쪽에 그, 그 창원에 계신 그 성남주 교수라고 있어요. 음, 그분도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누구야? 강사력 쓰신 정찬근 대표도 지금 저한테 이제 저기 습관을 만들어준 게 제가 1인 기업하고 나서 1인 기업 인터뷰할 때 그분하고 했어요. 2000년 9월 달에 그때 만나서 여태까지 계속 루틴을 이어가는 게 그 영상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20일, 1030일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어서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그 방에서 같이 하는데 이분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그분도 보면 시작을 하나하나 그냥 한 거예요. 우리 이용규 선생님이 지금 계속 챌린지 이어가시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네. 하여간, 우리가 그런 거를 지금 작은 성공을 내 일상의 루틴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5 액션이 루틴이 되고, 저도 매일, 지금 일상을 기록하는 것들이 루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할 건가, 이제 거기에, 전문성을, 어, 그, 찾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제가 딴짓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딴짓을 많이 하는데 제 블로그를 봤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나. 어제도 나도 작가 될래요? 재민이로 저기, 그 전자책 쓰기. 재민이 아시죠? 옛날 구글 바드가 재민이라고 AI 바뀌었죠. 이거 갖고 이제 그 전자책 쓰는 거 특강 좀 해달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놈인가 봤는데 나는 독서하는 놈이더라. 딴짓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설팅도 해줘요. 여기도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데 여기 멘토링 하는 것도 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결국 제가 하는 일은 봤더니 나는 독서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 보고서 네가 컨설팅 하는 사람이야라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겠더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거 공유도 안 해놓고 저 혼자 열심히 보고 있었네요. 하여간, 예,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나의 브랜딩의 원래 본 모습인 거예요. 제가, 제미니로 이 챗GPT 쓰는 거, 저도 강의 많이 했어요. 기관 강의도 했고. 근데 우리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는 개인 그 코칭이나 개인 가르치는 걸 안 했어요. 돈 받고 하는 거를. 근데 요 팀들하고 제가 생활 멘토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러 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 이제 알려달라 해갖고 또 해준 거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봤어요.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 컨설팅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결국 내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책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쇼츠도 책을 읽고 쓰고 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컨설팅 하는 것보다.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도 우리 스몰빅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깊이 있게 못 살았는데 우리 그 스몰빅에 보면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뭐야?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하여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최성영 선생님은 감기가 드셔가지고 좀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꺼놓고 들으신다고 했고요. 우리 정성덕 선생님 이제 저희 사진 찍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뭔 소리예요? 네, 우리 사진 찍고 일단은 사진 찍고 네. 이 뒤에 옷이 나오려네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진 찍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다시 찍어야 돼요. 이거 에러가 났습니다. 다시 찍을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제 컴퓨터가 저도 잘 컨트롤이 안 되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요새 환절기라서 이 감기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 장난 아니에요.
제 거 틱톡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볼게요. 네.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놓죠. 네. 야, 하여간 우리 영상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우리 배선수 선생님 진짜 잘하세요. 그 사진 찍는 거는 이용규 선생님이 되게 잘하세요. 엄청 오래 배우셨어요.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거를 한 2년 배우신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에 지금도 계속 배우시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배선수 선생님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요. 저는 야매입니다, 야매. 우리 이용희 선생님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열심히 배우시는데 저는 야매. 그냥 내가 알아서 독학.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아, 이렇게 하면 쉽구나. 요거만 그냥 그게, 엑기스만 그게 뽑아서, 실력자예요. 그게 실력자. 엑기스만 네. 뽑아서 합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야매가 진짜 잘해요. 네. 그러니까 천무당이라고 아실란가 몰라요. 천무당이라고. 사람 네, 잡습니다. 네. 저희 네, 남편도 지금 야매로 배우고 있는데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예, 하여간 네, 그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조민섭 선생님 계시잖아요. 조민섭 선생님이라고 우리 생따나비의 독서 모임에 계시던 지금은 해피금 북클럽에서만 계시는데 조민섭 선생님이 엊그저께 이제 또 한번 이제 그분은 가끔 찾아와요. 이제 저희 뭐 멤버십 회원이기도 하지만 찾아오셔가지고 요번에도 이제 또 하나의 뭐 회사에 뭐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고민이 있다고 이제 그분은 비즈니스적인 걸 좀 많이 물어오시는데 그거에 얘기하는데 그분이 되게 힘들 때 막 회사에서 팀장이 되고 힘들 때 생단합이 왔어요. 그 부인이 여기 끌고 왔어요. 그 부인이 끌고 온 분들 끌려온 남자들은 다 성공했어요. 제가 보면 김현용도 여기 대표도 여기 끌려와 가지고 결국 진짜 멋지게 됐죠. CR 독서를 만들게 된 계기도 생따가 되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진짜 그분도 루틴을 매일매일 하는 거를 이 조율을 해도 반드시 올렸어요. 근데 이 주민 선생님이 우리하고 하면서 매일 블로그 썼고요. 그리고 우리 습관 챌린지 하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자기 얼굴 드러내는 것도 자존감, 되게 힘들어 해가지고요. 처음에 셀카 못 찍는다고 한동안 못 했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를 찍고 나면서 그 속에 있는 끼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피금 클럽에서 발표하면서 PPT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문가 수준이에요. 시작을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돼가지고 저희 만나고 1년 만에 부장이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은 기술자예요. 엔지니어인데 작년에 그 영상 때문에 자기가 거래처에 제안을 했어요. 내가 당신네 제품 홍보해줘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그럼 이거 해봐. 그래갖고 한 3개월 정도로 30분짜리 계속 찍었어요, 영상을. 그래갖고 마지막 한 편 찍어갖고 제출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영상이 통해서 거래처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영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장이 예, 1만 6천 개 찍은 것도 있대. 1만 6천을. 예, 그 사장이 자기한테 영업까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지금은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근데 이미 저한테, 그분 항상 그래. 저한테 올 때 자기가 나름대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와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빈손 들고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나름대로 그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져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어, 좀 검증받고 싶어 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와서 어, 원래 줌으로 만나려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만났는데
우리 교회 끝나고 이제 가까우니까 교회가 더 일산이 인천에선 가까우니까 와서 1시간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또 뭐 어쨌든 자신감 뿜뿜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렇게 기영아, 그 루틴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자기 거를 집에서 아무 키워가는 말도 안 해서 분들 그렇지 너. 많이 있어요. 실례인 거야. 그 감이 그렇게 하면. 네, 켜져 있어요. 마이크가. 네, 예, 미영이 왜 부르세요? 이 밤중에. 네. 아, 어떻든 웃겨가지고. 어떻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 성공시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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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밤 평안한 되세요. 밤 되세요. 다음 주에도 또 이 나머지 네, 리뷰합니다. 그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성경쌤 건강 빨리 회복되세요. 네.